네, 이번 시간에는 계획 급수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계획 급수를 하고자 하는 지역, 그 면적을 구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,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를 정했으면 그 지역 안에서 우리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사람 수가,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또는 줄어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획 급수 인구는 말 그대로 계획 연도, 우리가 특정 시점에 타겟을 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물을 보내고자 하는 그 면적 안에, 구역 내에 사는 인구 수를 추정을 해서 숫자를 정하는 겁니다. 근데 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상주 인구에다가 급수 보급률을 곱해서 결정하는 숫자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급수 인구는 급수 구역 내에서 특정 시점 내 구역 내에서 상주하는 총 인구수를 의미를 하고요. 거기에다가 급수 보급률이라는 거를 곱해주게 됩니다. 보통 급수 보급률은 한 90%에서 한 95% 정도, 크게는 요즘에는 거의 한 99%까지 올라갔더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도에 의해서 물을 실제적으로 공급을 받는 인구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급수 보급률이라는 것은 총 급수 인구 대비해서 실제 물을 받는 사람 그 숫자를, 실제 급수를 받는 사람 숫자를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총 인구수로 나눠준 다음에 100%를 곱한 이 퍼센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즉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수도를 통해서 물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. 그 정도를 이제 이 비율로 나타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떨까요? 아무래도 대도시면 대도시가 될수록, 그리고 도시가 발전된 그 정도와 그 성숙도에 따라서 성숙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급률이 높아지겠죠. 그리고 우리 과거로 좀 돌아가 볼까요? 과거로 좀 돌아가면 1940년대, 50년도 어땠을까요? 급수 보급률이 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을 겁니다. 수도 보급률도 적었을 것이고 이런 상수도에 대한 어떤 시설 규모나 용량도 굉장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물을 보급받거나 수도 시설들을 이용하는, 공급받는 그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이제 중소도시에 비해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도시일수록 그 도시의 급수 보급률이 더 커질 것이고요. 일반적으로 90에서 95%, 최근에 보니까 한 99%까지도 많이 올라간 게 우리나라 이제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신설되는 상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후에는 70에서 80% 이상의 급수 보급률을 목표로 해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. 네, 최근 자료를 환경부 자료로 갖고 온 건데요. 상수도 보급률을 이제 지난 한 15년도 각 숫자들을 이제 각 연도별 보급률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가요? 4,900만 명 정도가 상수도 보급을 받았고요. 그리고 이거를 전체 인구수, 그 당시 인구수 대비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계산해 보면 97% 정도에 육박을 했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2018년도에는 상수도 보급을 받는 인구가 예년에 비해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5,200만 명 정도가 상수도를 활용해서 수도를 공급받고 있고요. 상수도 보급률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한 15년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1.8%, 2% 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도시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, 그리고 상수도 시설들이 고도화가 될수록 보급률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. 참고로 옆에 있는 이 지도, 이거는 지역별 누수율을 얘기를 합니다. 누수율이란 건 뭔가요? 이제 관로를 통해 가지고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. 근데 관로 상태가 균열이 가 있거나 결함이 가 있거나 그러면 물이 새겠죠. 물이 누수가 생깁니다. 네. 공급량 대비해 가지고 정수시설이나 배수시설에서 물을 공급해준 양 대비해서 사용량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 사용자가 얼마만큼 사용자